자, 문제 하나 써드릴 테니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FeCO3는 고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침전입니다. 그러면 다음 반응의 표형상수를 구하죠. 그럼 이 다음 반응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뭐냐면 침전의 용해 평형 반응이 되죠. 그럼 이때 평형상수를 뭐라고 하죠? 바로 KSP라고 하죠. 이 반응의 KSP 값을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수식이 이제 뭐가 있냐면 자, 관련해서 이런 게 있네요. 이 침전 화합물이 바로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철 이가가 되고, 철 이가란다. 철 영가로 환원이 되고, 그 다음에 CO3 E-는 구경꾼 이온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반응의 환원 전위는 얼마로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0.756. 그 다음에 그냥 철 이가의 수용액 중에서 환원 전위. 요때의 표준 전위는 마이너스 0.44.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데이터로 바로 주어진 반응의 표형상수를 구할 수 있겠느냐.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태경 어디 갔다 왔어요? 화장실. 화장실이요? 여기가 사용물이지. 아, 그래요? 나 아까 썼는데 그냥? 어, 아, 저까지 갔다고요? 네. 나는 그냥 그냥 했는데 잘 나오던데요? 물 잘 나오던데요? 누군가 그냥 화나서 붙여놓은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요. 자, 보자. 자, 이 주어진 반응에서 표형상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바로 나와 있는 이 반쪽 반응을 활용해서 얘를 이제 조합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데이터도 두 개 나와 있네? 그럼 어떻게?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줘 보자. 그러면 이게 바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가 소고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철 이가가 소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바로 이 전체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전체 반응에 대한 네른스트 방정식 표현을 살펴보죠. 자, 전체 전위는 이 네트라고 합시다. 근데 보시다시피 표준 반응 기준으로는 위에서 아래를 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그 표준 전위 역시 이 두 전위를 뺀 것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를 뺐더니 여기에 있는 표준 전위도 뭐 이렇게 빼기 마이너스 0.44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표준 전위가 되겠네요. 그 다음 빼기 0.05916 한 다음 요 밑에다가 뭘 나눠줘야 돼요? 관련된 전자의 화학 양론 개수를 써줘야 되죠. 이때 여기다가 2. 왜입니까? 위쪽 반응도 아래쪽 반응도 관여된 전자 개수가 2개니까요. 여기다가 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로그 하고 전체 반응에 뭘 써주면 돼요? 반응 지수를 써주면 되죠. 반응 지수는 반응물분의 생성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침전처럼 이런 식으로 시스템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고체는 또한 활동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활동도가 1이 됩니다. 침전의 활동도도 1입니다. 그러니까 침전도 평형상수식이나 반응 지수 표현에 여기에는 침전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어쨌건 반응물분의 생성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반응물의 활동도가 1이니까 얘들로만 표현이 되겠죠. 바로 Fe2 플러스 곱하기 CO3 E 마이너스. 자, 그럼 두 번째 평형에서 어떻게 되죠? 바로 전체 전위가 0이 되고요. 그 다음 표준 전위 계산하면 값이 뭐쯤이 되겠습니까? 바로 0.316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빼기 0.05916 오버 2 한 다음에 로그 뭐로 바뀐다? KSP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만큼이 원래 여기 반응 지수가 평형 상태에서 평형상수가 된 거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KSP 값은 자 10의 지수의 마이너스 2 곱하기 0.316 나누기 0.05916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쟤를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대략 값이 10의 마이너스 11세 요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자 FeCO3 요 놈의 용해도급 상수가 된다. 그래서 침전의 경우는 물에 잘 녹지를 않기 때문에 정말로 침전의 경우는 용해도급 상수가 아주 작은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작은 값을 갖게 된다. 10의 말에 11승이 여기서 나오게 되네요. 오케이, 됐다. 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마무리하시고요. 자, 지금 이게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겠지만 정말로 이번 시험에 억수로 나오게 될 거예요. 또한 옥스토비 책을 뒤지면 엄청나게 많은 연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타입의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준다. 자, 그 다음 해볼 건 뭐냐면 앞서 문제는 평형상수를 구하는 거였죠. 지금 뭐냐면 다음 반응에 표준 전위를 계산해 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반응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자, 해가지고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짜잔. 자,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런 반응의 의미 이게 뭐냐? 우선 여기서 눈여겨보실 건 여기는 L이라고 하는 화학종이 지금 보시다시피 1-이온가를 갖고 있고요. 그 지금 보시다시피 화합몰상에서도 얘가 1-이온가 상태로 여기 있는 니켈이랑 반응하고 있다는 걸 우선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니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2+, 산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니켈 0가. 그래서 저기에는 L-는 뭐 산화환원 반응되는 게 아니고요. 니켈 2가가 전자를 받아들여 니켈 0가가 되는 어떤 반응의 표준 전위를 계산해 보란 얘기죠. 이때 여기서 이 L- 이게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요. 얘가 바로 리간드구나. 그래서 니켈하고 리간드가 반응을 하고 있었던 어떤 착화합물. 자, 착화합물을 영어로 뭐라고 썼죠? 컴플렉스라고 했었죠. 이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렇게 환원 반응이 됐을 경우 이 녀석의 전위가 어떻게 됐겠느냐. 요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풀려면 또 어떤 그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이때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느냐? 바로 우선 첫 번째는 그냥 니켈 2+가 전자를 받아들였을 때 얘가 니켈 0가가 되는 반응의 표준 전위가 있을 수 있겠죠. 그 표준 전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236 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또 어떤 데이터가 하나 더 주어져야 됩니다. 바로 형성상수. 자, 형성상수라고 번역하고요.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formation constant 라고 번역을 합니다. formation constant. 자, 의미는 뭐냐면 이 니켈 2+가 자, 이 L이 뭐라고 했어요? 리간드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 리간드 두 개랑 반응을 해서 니켈 L2 이게 만들어지는 니켈 L2 이게 만들어지는 반응에 평형상수 그거를 KF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우리말로는 형성상수, 영어로는 formation constant. 이 값이 대략 얼마로 주어진다? 요 정도. 1.2 곱하기 10의 11승. 자, 여기서도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건 물론 뭐 직접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뭐 직접적인 뭐 정보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이 형성상수 얘도 지금 숫자를 딱 보니까 뭐 보통 엄청 큽니다. 아주 크다. 굉장히 큽니다.
잘 들리는 거 맞겠지? 자, 저 값이 굉장히 큰데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네, 뭐 물론 지금 전기화학 반응하고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예전 8장에서 베이결합 화합물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의 화학 결합은 우리가 베이결합이라고 하고 그 베이결합은 강하다 그랬어요, 약하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세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평형상수도 지금 억수로 큰 편입니다.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좋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반응에서 어떻게 이 데이터들을 조합하여 이걸 맹글어내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전체 반응, 자, 지금은 이것이 형성 반응인 거죠. 금속과 리간드 사이가 반응을 해서 베이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것. 자, 이 전체 반응에 대한 반쪽 반응 표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반응이라. 그러니까 형성 반응 요건데,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거냐? 이렇게요. 얘가 천자를 받아서 뭐가 될 수 있느냐? 니켈 솔리드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이 전위값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0.236이어서 바로 니켈 2+와 관련된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데 또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 반응식으로는 뭐가 있냐면 바로 니켈이 이렇게 착화물 상태에서 전자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바로 니켈 솔리드와 리간드로 이렇게 해리되는 반응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의 표준 전위를 E0 니켈 L2라고 해보도록 하죠. 이 값은 마이너스 0.236이고 이 값은 지금 모르는 겁니다. 얘가 지금 구해야 되는 언노운인 거죠. 자, 그러면 전체 반응인 형성 반응을 만들려면 이 두 반응을 어떻게 주시면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고스란히 빼주면 되겠죠. 정렬 시킨 다음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하고 얘가 나가리가 되고 얘하고 얘가 나가리가 되면서 뭐 니켈 2+가 리간드 두 개랑 반응을 해서 니켈 L2 이렇게 되는 바로 이 반응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전위를 이제로 네트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것과 이것과 이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요렇게 이 전체 반응에 대한 네른스트 방정식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른스트 방정식은 항상 어떻게 표현돼요? E는 E0 빼기 0.05916 오버 2의 로그 Q. 이 수식을 그냥 돌돌돌 외우시는 게 편리하겠죠. 저기에다가 저 반응에 관련된 항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얘가 E 네트
전체 반응이면 이 또한 어떻게 돼요? 전체 반응의 표준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전체 반응의 표준전이는 어떻게? 반응식을 여기서 이걸 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걸 뺐기 때문에 이 전체 반응에 대한 표준전이도 어떻게? 이제로 니켈 2 플러스에서 이제로 니켈 리간드 2 여기서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마이너스 0.0 5916 아이고 이거 한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뭐 넣어야 되죠? 전자의 화학양으로 개수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겠네요. 몰수 아니고 화학양으로 개수라고 했죠? 그럼 왜 이냐? 보시다시피 위쪽 반응이 됐건 아래쪽 반응이 됐건 여기 똑같이 2 그럼 여기다가도 2 그 다음 로그 전체 반응의 반응 지수를 써주면 되죠. 그럼 전체 반응이 뭐예요? 바로 예. 알겠죠? 그러면 예에 대한 반응 지수 표현은 어떻게? 니켈 2 플러스 곱하기 리간드 마이너스의 제곱 오버 니켈 L2.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게 바로 전체 반응의 반응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평형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있는 전체 전위가 0. 그 다음 이 두 개 니켈 2 플러스의 표준 전위가 어떻게 됩니까?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0.236이죠. 그 다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는 얘를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래서 얘가 얘의 미지수. 그 다음 빼기 0.0 5916 오버 2 한 다음에 여기 이 값이 바로 로그 KF. 여기서는 반응 지수였던 것이 여기서 평형상수로 바뀌죠. 언제? 평형 조건에서. 그래서 사실은 앞서 먼저 보여드렸던 퀴즈는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였냐면 전위를 알려주고 그것으로 평형상수를 구하게 하는 문제였다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문제는 평형상수를 알려주고 그것으로부터 전위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그냥 이 상태에서 보면 주어진 표준 전위와 평형상수가 함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전위를 주고 평형상수를 구하게 할 수도 있고 평형상수를 주고 표준 전위를 구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떤 타입의 문제다? 바로 여기에 있는 평형상수를 준 거죠. 얼마로? 1.2 곱하기 10의 11승.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 하나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기를 써가지고 얘를 구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맞나? 마이너스 0.564V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컨셉은 똑같아요.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한다? 평형 상태에서의 연력학적 정보를 활용해서 바로 이렇게 전위와 평형상수를 함수관계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는 두 가지 유형. 평형상수를 어떻게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죠. 어떻게? 바로 전위를 주고 평형상수를 구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형상수를 주고 전위를 구하게 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유형의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문제 있죠? 얘는
예전 화학경시 대회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사실은 해리스 책에 나오는 연습 문제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린 건데, 이 해리스 책에 있는 이 연습 문제가 예전 고등화학 경시에 그대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알겠죠? 다다. 자, 그 다음 225페이지 6챕터입니다. 지운다. 에잇. 자, 이걸 볼까요? 짠. 제목이 거기 뭐라고 돼 있더라? 까먹었어. Cells as Chemical Probe. 요거. 자, 저기서 probe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probe. probe가 무슨 뜻이에요? probe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우리말 번역은 탐침입니다. 탐침. 탐침이 뭐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막 뭐 2차 세계대전 영화 이런 거 보면 독일군에 쫓겨서 막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큰 이런 이렇게 지푸라기, 건초라고 하죠. 이 건초더미에 사람들이 이렇게 안에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숨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거를 다 뒤지려고 하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군 같은 애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숨어 있는지 안 숨어 있는지를 보려고 여기 이제 총을 이렇게 들고 와서 총 앞에 이렇게 큰 칼이 달려 있죠. 이런 건 이제 대검이라고 하는데, 요 칼을 가지고 이 큰 이게 뾰족한 물건을 가지고 이 건초더미를 쑥쑥 쑤셔보는 거예요. 왜 쑤셔보겠어요? 바로 안에 사람이 있나? 그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쑤셔봐서 어떻게 알아요? 바로 밀도감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어떤 끝에 있는 꼬챙이가 일종의 쇠꼬챙이죠. 칼이라고 하는 것도. 이 건초더미를 찌를 때 느낌하고 사람한테 닿았을 때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것으로부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막 푹 찔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가 뭔지 모를 때 푹푹 찔러보는 이런 꼬챙이 같은 것들을 프로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걸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는 것을 알아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때 지금 이 전기화학적 반응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많은 문제들이 굉장히 시험에 잘 소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내가 그 여러 가지 예시들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연습 문제 17. 자, 보자.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선 그 뭐야, 이제 지금 몇 시에요? 51분이요? 51분이요? 뭐 한 것도 없이 시간 왜 이렇게 빠른 건가요? 51분 해도 되는데 5분 안에 안 끝나는데 이거 그림 그리고 하면. 자, 하여튼 그래, 강의실 비워줘야 돼가지고 이거 뒤에 강의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비워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큰일 났네.
좋아. 어쨌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6챕터에 지금 이제 내가 보여드리려고 한 연습문제 17, 연습문제 18, 연습문제 19까지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습문제 17하고 연습문제 18은 진짜로 이번 학기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연습문제 17은 옥스토비 연습문제고요. 연습문제 18은 해리스 책 연습문제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거기에 연습문제 19는 그래서 이제 17, 18, 19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얘는 옥스토비 기출이고 얘는 해리스 연습 문제입니다. 그리고 19번은 EDTA. 태경이 이제 EDTA 기억나요? 바로 분석화학에서 그 전이금속을 그 검출할 때 사용하는 EDTA 적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때 나왔던 EDTA. 이것 또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그 농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해리스 책에서는 아니 그 뭐냐면 옥스토비 책에서는 EDTA가 소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옥스토비 책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EDTA를 몰라도 되는데 만약에 분석화학을 할 사람들은 요 EDTA와 관련돼서 요 문제도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뭐가 됐건 얘네들의 원리는 똑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마무리할 텐데 요 세 개의 문제의 의미는 이렇다. 그래서 오늘 대기 가셔서 이거를 꼭꼭꼭 이 세 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주제가 227페이지부터 프랙티컬 배터리가 나오죠. 실용 전지들. 실용 전지 보이세요? 실용 전지들 7.21 르클랑슈 쉘 기억나요? 다 까먹었을걸? 7.2 알칼라인 드라이셀 기억나요? 가물가물할걸? 7.3 납축전지 이거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그 다음 7.4 리튬 아이온 배터리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리튬 아이온 배터리 이걸로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살고 있잖아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 알겠죠?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232페이지에 연습문제 22 얘는 카이스트에서 나왔던 리튬 황 배터리입니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약간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실용 배터리가 또한 시험에 아주 잘 나올 수 있고 옥스토비에서도 많은 양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부분도 꼭 강의를 살펴보셔야 돼요. 알겠죠? 기억 잘 안 나죠? 특히나 건전지 이런 거 기억나요? 맨날 쓰는 건전지? 솔직히 나도 맨날 까먹거든요. 건전지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까먹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꼭 살펴보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올려드렸던 강의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 다음 시간이 마지막인가? 좋네요. 네. 그럼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네. 빨리 준비해야 돼. 빨리 준비해야 돼. 혜민이 항상 와 있었어. 혜민아 사랑해요.